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 락강 스터디 오늘 용어 해설 정동 들어가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작업에서 정동이란 용어와 사고라는 용어는 정반대 위치에 대립한다. 정동적인 것과 지적인 것과의 대립은 철학에서 가장 오래된 주제 가운데 하나이며 독일 심리학을 거쳐 프로이드의 어휘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락강은 정동적인 것과 지적인 것 사이의 대립이 정신분석의 분야에서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립은 분석 경험의 정반대가 되며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불명확해지는 것 중에 하나이다. 정동적인 것과 지적인 것 사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락강이 지나치게 지적이고 정동의 역할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러한 비판은 락강이 거짓 대립으로 봤던 것에 그 기반을 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락강은 지나치게 지적이라는 비판이 단지 조잡한 사고에 대한 변명이기 쉽다고 주장했다. 정신분석 치료는 정동과 지성 사이의 대립을 초월하는 상징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정동과 지성의 대립, 그런 건 락강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상징계에 락강의 정신분석에 기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으로 정신분석 경험은 정동적인 밀착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분석 치료가 또한 지적인 것도 아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지적 차원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락강은 얘기합니다. 정신분석 치료는 정동적인 차원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적인 차원을 다루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락강 학파의 정신분석가는 정동적인 밀착과 지성화가 분석에 대한 저항, 다시 말해서 자아의 상상적인 유혹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동적인 밀착 역시 분석에 있어서의 그 하나의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지성화 역시 의식적 차원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의식적 차원의 저항, 이걸 지성화로 보는 것이죠. 지적인 작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동적인 차원과 이 지성화, 이것은 정신분석, 락강식의 정신분석에서는 저항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불안은 속임수가 아닌 유일한 정동이다. 락강이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정동이 있는데 그것은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안은 어떤 것입니까? 락강에게 있어서의 불안은 어떤 것입니까? 락강에게 있어서의 불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존재적인 소외의 불안입니다. 엄마와의 이자 관계라는 상상계에서 나르시시즘적 만족을 누리고 있던 아이가 한편으로는 엄마와의 이 상상적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만 한편으로는 주체가 소외된다고 했잖아요. 그 주체의 소외, 이 소외에 대한 불안, 이게 존재적 불안입니다. 두 번째 불안은 거세 불안입니다. 락강의 불안은 이 존재적 불안과 거세 불안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나 자신이 사라질 것 같은 불안이, 이것이 이제 인간 주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소외당할 것 같은 그 불안을 느낄 때, 이건 원초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 있고, 소외의 불안. 그리고 두 번째 거세에 대한 불안이죠. 내가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뭔가 제재당할 것 같고, 내 존재감에서 뭔가 밀릴 것 같고, 뭔가 잘릴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있어요. 모든 남성들에게는 이 잘릴 것 같은 불안이 있죠. 예, 어딜 가든지 잘릴 것 같은 불안이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도 잘릴 것 같은 불안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주체가 바로 이 락강이 말하는 주체입니다. 그 두 가지 불안이 락강이 인정하는 유일한 정동이라는 거예요.
락강은 정동적인 영역을 최우선으로 간주하는 분석가들에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정동적인 영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석가 집단이 대상관계, 자아심리학 이런 곳이죠. 정동적인 것이 지적인 것에 대항하는 분리된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동적인 것은 지적인 가공이 결여되는 특별한 밀도와 같지 않다. 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정동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론적 진술을 앞서갈 상징을 산출하는 신화적인 저 세상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정동적인 것이나 정동적인 것은 추론적 진술, 즉 맥락적 진술, 인과적 진술입니다. 추론적 진술이라는 것은 맥락적 진술, 인과적 진술이에요. A니까 B지, B니까 C지, 이런 그 인과관계가 있는, 이 맥락이 있는 진술이 바로 추론적 진술이에요. 그런 추론적 진술을 앞서갈 상징, 여기서 말하는 상징이라는 건 무의식적 능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 기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진실한 말, 꽉 찬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징을 산출하는 신화적인 저세상, 신화적인 저세상이라는 건 무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동적인 것은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락강은 정동의 역할에 대해 소홀하다는 비난을 일축하면서 그의 세미나에서 꼬박 1년 동안 불안에 관해 자세히 논의했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락강은 정동에 관한 총괄적인 이론을 제안한 일은 없지만 정동이 정신분석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 있어서 그 정동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정신분석 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에서 정동을 다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정동이 상징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동이 상징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대타자와의 담론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정동이라는 것은 주체가 대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정동이 능기가 아니라 신호라고 주장하면서 억압이 정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고표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프로이드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억압은 정동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능기를 억압한다는 것이 락강의 입장입니다. 자아심리학이나 대상관계에서는 억압은 정동의 억압이라고 보지만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억압은 능기의 억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동의 개념에 대한 락강의 설명은 임상적 실행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정신분석에서 전이처럼 전통적으로 정동에 의거해서 생각해왔던 모든 개념들은 그들의 상징 구조에 따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상징 구조에 따라 정동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은 대타자와의 담론이라는 관계에서 정동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대타자와의 담론이라는 관점에서 대타자의 담론이라는 과정 속에서 정동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정동이 대타자와의 담론의 과정 속에서 존재 소외의 불안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것의 불안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거죠. 분석가가 치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려고 하면 그렇다. 둘째, 정동은 분석가를 속일 수 있는 유혹이며 따라서 분석가는 그 자신의 정동에 의해 속임수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락강이 역전이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역전이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이는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던지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분석가의 감정이 역전인데, 이 역전이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던지는 정동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담자는 그 정동을 자신의 정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동에 속지 말라는 의미는 정동에 휘말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동이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동에 속지 말라, 그 정동의 이 회오리에 휘말리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환자에 대한 분석가 자신의 느낌을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그러한 감정을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던지는 정동, 그리고 그 정동에 의해서 분석가에게 일어나는 역전이 감정,
그 역전의 감정을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내담자와의 담론이 원만하게 유지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역전의를 이용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담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분석 치료의 목표는 과거의 경험을 재생하는 것 또는 정동의 재반응이 아니라 정동의 재경험이 아니라 욕망에 관한 진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욕망에 관한 진실을 말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나오는 게 기표, 능기죠. 꽉 찬 말이죠. 예. 이게 무의식의 진실을 드러내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는 분석가에게 말하면서 자신의 무의식의 진실을 드러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락강의 담론에서 볼 수 있는 용어로서 정동과 관련은 있으나 정동과 분명히 다른 용어는 열정, 패션이라는 용어입니다. 락강은 세 가지 근본적인 열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 미움, 그리고 무지. 이게 세 가지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교에서 나온 생각이다. 이러한 열정은 상상적 현상이 아니고 세 가지 질서의 접합점에 있다. 즉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의 접합점에 있다. 원래 이 접합점에 있는 게 뭐죠? 증상이죠. 생통. 증상이었는데 이 열정이 바로 이 증상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미움, 이 무지, 이것이 바로 증상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은 의식 차원에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동이라기보다는 이 열정이란 차원에 있는 이 세 가지 차원이 증상이라는 형식을 잇고 의식 차원에 튀어 올라오는 전이 상황에서 현상되는,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것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담자는 무엇의 사랑을 지금 리비도를 발출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지금 무엇에 대한 미움을 발출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지금 무엇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이 내담자가 드러내는 증상 속에서 분석가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대상관계에서는 그 정동을 좀 더 그 깊은 차원의 정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서라는 것은 좀 더 표면적인 차원의 감정 상태를 정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상관계는. 그런데 이 대상관계에서 말하는 이 정동으로서 우리는 그 굶주림, 목마름, 시기심, 사랑에 대한 좌절, 그 좌절로 인한 그 공격성, 이게 이제 미움과 시기심이죠.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정서라고 얘기합니다. 시기심, 미움, 그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굶주림, 어떤 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체험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인데 이게 정동인데 사실 그러한 그 정동이 생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락강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결여라는 것이죠. 그 벌거벗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벌거벗음, 결여. 그것이 결국 그 대상관계가 말하는 근본적 정동인 목마름, 굶주림, 사랑에 대한 욕구, 사랑의 좌절에 대한 그 시기심과 미움과 분노, 이러한 근본적인 정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관계는 이 근본적 정동을 드러내고 그것을 재경험하는 것을 중요시하죠. 그러나 락강은 그 정동의 더 밑바닥에 있는 결여, 근원적인 주체의 결여를 드러내고 그것에서부터 욕망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